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통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정보통신망의 형태와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지난 시간 배운 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보통신망의 우리가 형태로 가장 기본적인 링형, 그 다음에 성형, 그죠? 그 다음에 버스형, 그 다음에 그물형, 그 다음에 그 성형이 한 3개 정도 붙어 있는 나무형, 그죠? 이렇게 5가지 형태의 우리가 네트워크망의 간단한 모양, 그죠? 그리고 특징, 그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 어떤 그 망의 형태를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통신망의 종류를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망과 사설망, 그죠? 그 다음에 방송망과 교환망,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전화망, 그 다음에 공중데이터망,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근거리 통신망, 일반적으로 랜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리 통신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대도시 통신망인 MAN, MAN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넓은 네트워크망인 원거리 통신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가가치 통신망, 그죠?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타 ISDN이라고 하는 종합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망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인터넷 통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통신의 개념, 그 다음에 인터넷의 체계, 그 다음에 인터넷의 활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웹페이지 제작 및 운용, 이 순서대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자, 인터넷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어떤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의 어떤 발전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의 학습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인터넷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P라고 하는 우리 각각의 어떤 개인 단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NS 서버라고 하는 서버에 또 주소가 있고, 그리고 웹 서버라고 하는 곳에도 또 주소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어떤 우리가 노드, 예전에 기억나시죠? 노드의 IP 주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터넷의 정의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편안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디지털 컨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연결해주고, 그죠? 그것이 뭐 유선일 수도 있고, 그죠? 무선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통신망 전체를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통신 규약, 통신 프로토콜인 TCP/IP 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뭐 계략도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우리가 그 최종단에는 이제 고객들이 있죠, 고객.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인터넷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들을 조정하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라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보안과 관련된 이런 방화벽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어떤 서버, 웹 서버, 메일 서버, 지정 서버 등 이런 것들의 어떤 이런 총체가 인터넷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을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인터넷의 장점이 뭘까? 장점,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게 편한 건지 좋은 건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인터넷이 어떤 초창기 때부터 이 경험을 해가지고 이 현재 인터넷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죠.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도 뭐 조금은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장점은 정보 교환이죠. 정보 교환. 우리의 이 무궁무진한, 그죠?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가 쉽게 바로바로 접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이 쉽고 빠르게, 지금은 쉽고 빠르게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어렵고 느리게 정보를 우리가 얻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쉽고 빠른 정보 교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보 교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위키, 백과사전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관심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예. 뭐 네이버의 지식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는 실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답변을 달아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은 어때요? 실시간이죠, 실시간. 현재의 상황,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색해서 나온 정보 올라온 날짜를 통해서 우리가 최신의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진 것들도 다른 사람에게 쉽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예, 그래서 상호 간에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 뭐 인스타나, 그죠?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본인의 어떤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치나 거리에 관계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인터넷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의 발전 과정.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그 형성 평가할 때 나왔던 거죠, 그죠? 아파넷이라는 미국 국방하고 관련된 인터넷망 아파넷, 그죠?
그다음에 이제 TCP/IP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통신 규약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죠. TCP/IP 이 정도. 그다음에 그 DNS라는 도메인 시스템이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KREN이라는 교육망. 그다음에 한국통신, 웹 2.0, 무선이동통신혁명, 그리고 최근에 우리 IoT라고 얘기하는, 그죠? IoT. 이게 인터넷 오브 싱즈의 약자예요. 인터넷 오브 싱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융합되고 서로 호환을 이루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발전되어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의 구성입니다. 인터넷의 구성. 이게 랜 환경, 그죠? 근거리 통신망, 그죠? 이거는 뭐 로컬, 뭐 약간의 작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죠. 약자. 랜 환경, 작은 소규모의 통신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작은 통신망을 구성을 할 때 구성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스위치, 라우터, 원격 전송 장치인 DSU까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구성하는 어떤 그런 장비들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망의 구성입니다. 인터넷망의 구성.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TCP/IP라는 주소예요. 주소. 하나의 주소. 인터넷망에서의 제일 중요한 주소죠. 우리가 어떤 통신에 있어서, 그죠? 항상 송신과 수신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어떤 뭐 주소, 전화망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TCP/IP 같은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라고 해서 ISP라는 것이 있는데, 뭐 이거 용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참고로 뭐 꼭 기억해. 이거 TCP/IP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잘 숙지를 해야 되겠지만, ISP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우리가 IP 주소를 할당받아 가지고 인터넷망에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나 조직을 우리가 ISP라고 한다. 뭐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교환 노드 해가지고 뭐 IX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망 안에서, 그죠? 국내 안 여기 보면 KT, SK, LG U+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거는 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네트워크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해외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이제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굉장히 빠르다. 그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죠. 그죠? IT 강국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중국에서 조금 이제 있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가지고
굉장히 그 빠른 거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무선 인터넷이 너무 느려가지고 굉장히 답답해하고 불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복 받은 거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교환 노드 IX 우리나라 명 같은 경우에 KT U 플러스 SK 브로드밴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상통신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화상통신 서비스. 화상은 뭐 지금과 같은 뭐 영상까지는 아니고 어떤 이미지, 그림,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사실 지금은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전송이 됐지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예전에는 고화질의 이미지를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서버를 통해서 구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는 선생님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 네트워크는 다 미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는 원래 뜻이 고객이란 뜻이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종 사용하는 사용자 단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인터넷망이 있고 이 서버를 통해서 정보들을 이제 인터넷망으로부터 받아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뭐 접속의 종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 가입자망의 종류인 XDSL, LAN, FTTH, 뭐 동축 케이블, 그다음에 전력선 통신망, 뭐 인터넷, 그러니까 유무선 인터넷들을 어떤 전부 다 스위치나 라우터 등의 IP 장비에 연결이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망들이 어때요? 여기 보면 라우터가 있고, 여기도 라우터가 있고, 그죠?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가 있어요. 이런 중계기를 통해서 다 이런 최종 단말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국내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는 이제 따로 또 다른 해외랑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망이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랜을 통한 접속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랜을 통한 접속. 그래서 여기 이제 UTP 케이블이라는 말이 처음 이제 나오는데 그죠? UTP 케이블은 여러분들이 유선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끼우는 케이블이에요. 딸깍 소리가 나는 그런 케이블인데 그걸 통해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죠. 유선 인터넷이. 그래서 그 랜카드는 이제 보통 이제 컴퓨터에 보면 그 랜카드를 통해서 거기에 UTP 케이블을 접속을 하면 유선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다 뭐 유선 랜 카드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무선 랜으로 다 이용해서 집에서도 뭐 그죠? 쉽게 인터넷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요 책은 사실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다 이제 지금 최신의 것들을 다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XDSL을 이용한 접속. 그래서 이 X는 뭐 어떤 문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 어떤 알파벳이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DSL을 이용한 접속.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 이거를 다 이제 더 발달을 되어 있는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기억이 나는 게 ADSL. 예전에 이게 한국통신에서 이제 굉장히 그 선풍적인 어떤 속도를 자랑하는 그런 인터넷으로 이게 각광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KT망이 되겠죠. 그래서 전에 원래 이제 KT가 뭘 했습니까? 음성 전화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전화망을 이용해서 뭐 어떤 인터넷을 좀 빠르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줬다. 그래서 ADSL 기억이 나는데 이런 형태로 아마 전송 속도가 뭐 굉장히 빨랐던 그런 그 나머지 망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여기서 유명했던 건 ADSL 정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실습 과제가 나왔는데 그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그죠?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그 네트워크이라고 있어요. 네트워크. 거기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들어가시고요. 거기에 어댑터 설정 변경 속성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프로토콜에 TCP IP가 나옵니다. 이거 TCP 잘못 오타 나왔네. 오타 그죠? TCP IP를 숫자로 막 이렇게 뭐 25.273.82.16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것들 한번 실제로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뭐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이런 것들은 특정 번호가 할당이 되어 있지 않은 PC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IP 주소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한다. 요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PC에서 여러분들의 PC에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TCP IP 주소가 이런 거구나. IP 주소가 이런 거구나. 뭐 거기 뭐 DNS 주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실제로 컴퓨터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꼭 시간 되실 때 집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화면이에요. 여기 보면 DNS 서버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뭐 보조 DNS 서버는 이렇다. 그다음에 이제 내 PC, 여기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 제일 중요한 내 PC의 주소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주소. 그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나 기본 게이트웨이는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할 수 있어요. 요것만 요 끝에 숫자는 요거는 나만의 고유 IP가 되는 겁니다. 예.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DNS 서버 주소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다 할당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를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PC에서 한번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FTTH를 이용한 접속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광 가입자 전송 장치인 HDT에서 조금 더 빠른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구현한 거죠. 다 하나의 통신 솔루션이에요. 하나의 여러 가지 통신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전화국에서 가입자 가정까지 광 케이블로 어떤 구축을 했다. 광이 중요하겠죠. 광 케이블하고 동축 케이블 두 개가 있어요. 광 케이블하고 동축 케이블. 근데 광 케이블이 훨씬 더 전송 속도가 빨라요. 전송 속도가 동축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좀 더 빠른 통신이 가능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하나의 예로는 하나로 통신이 이제 이게 광통신입니다. 광통신을 가장 잘 했던 게 이제 하나로 샴푸도 있죠. 하나로 샴푸, 하나로 통신 이 있더라. 그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의 발전 방향, 멋진 어떤 집 모양의 그런 것들이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트워크 기술 혁신을 통한 유무선 통합, 사물통신, 이건 아까 얘기한 IoT, 그죠? IoT, 대문자, IoT, 인터넷 오브 싱즈, 그 다음에 정보 보안 강화 등 인터넷 서비스 환경의 개선과 차세대 인터넷 환경에서 제공될 혁신 융합형 지능형 서비스. 굉장히 복잡하네, 그죠? 그죠? 융합이란 말이 나왔어요. 지능형, 그죠? 이런 지능형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AI, 그죠? AI,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AI. 어떤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무선 통합, 사물지능 통해서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을 구현하고, 이런 것 중에 우리 실생활에 그린 서비스, 끊김없는 서비스, 스마트 서비스, 실감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회 문화와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뭐 미래 인터넷의 개념과 구조의 어떤 로드맵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걸 우리가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죠? 사물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오브 싱즈의 약자다. 그래서 뭐 어떤 요거를 이제 요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하면 좀 복잡하고,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있죠, 그죠? 사람이 여기 이제 이게 뭐예요? 휴대폰. 휴대폰이 있다. 스마트폰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지직 해가지고 무선으로,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집이 있죠, 집. 그림을 못 그려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 집 위에 뭐 에어컨이 있다. 에어컨도 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차고 문이 있다. 그럼 차고 문도 이렇게 열려지도록 드르륵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방기구에 밥통 같은 거 해가지고 밥 이제 나 집에 가서 먹을 수 있게 이제 가열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가열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의 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IoT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물 지능 통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물과 센서 통신 기능을 결합해서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한 거죠. 선생님 얘기한 이것도 하나하고, 뭐 요즘에는 카하고도, 자동차도 다, 그죠? 휴대폰으로 뭐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체적으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라는 말이 여기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어떤 특정한 공간에 온라인 상이죠, 그죠? 온라인. 우리가 예전에는 외장하드를 가지고 정보를 저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외장하드가 필요 없죠. 다 온라인에다가 뭐 구글이나 이런 것도 이제 온라인상에 웹하드가 있어서 거기에 저장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다양한 그런 사용자들이 갖다가 필요한 만큼 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뭐 영화도 뭐 공유하고 뭐 여러 가지 다 공유를 다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죠, 그죠? 그런 거를 연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미디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죠. 이게 현재예요, 현재.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쓰고 있고, 그죠? 태블릿 PC도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뭐 위치 기반 서비스 이용하고 있죠. 그죠? 내가 있는데 뭐 버스 같은 것들이 언제 도착하고 이런 것도 다 위치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쓰고 있는 거 페이스북이니,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소셜 웹.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통째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셜 커머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소셜 커머스의 그 용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죠? 페이스북, 트위터,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제 구입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된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 먹방 보면, 그죠? 유명한 뭐 우리 할매 떡볶이, 최근에 가장 유명한 떡볶이인데 먹방으로.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우리 할매 떡볶이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여러분들이?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선생님도 그래서 사 먹었어요. 그냥 그런 걸 보면 먹고 싶은 거야. 그럼 그게 간접적인 홍보가 되고 실제 소비하고도 이어지고, 선생님이 그거 사 먹으러 우리 할매 떡볶이 체인점에 갔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더라. 이게 바로 소셜 네트워크의 힘이죠. 유튜버죠. 먹방 유튜버들의 활약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회. 우리는 지금 소셜 커머스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인터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탐구 활동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좀 내용들을 찾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원학습 정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 고생을 많았고요.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들은 정리된 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선생님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온라인 수업 중에는 답변해드리고 나중에 학교에 오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